just for you. Welcome to my world. 농지 연금용 추천 물건입니다. 제일 먼저 제가 경매에 입문하려면은 왕초보들이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 제일 쉬운 거고, 그 다음에가 아파트 지분 매각입니다. 지분이 좋고, 세 번째가 농지 연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가 아까 건물 매각 제외되어 있는 땅, 그 다음에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데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 제일 조금 어렵다고 하는 것이 공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농지 연금용을 가지고 제가 추천한 겁니다. 농지 연금용이긴 하지만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땅 중에서 연금으로 투자해도 될 만한 땅을 제가 고른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농지 연금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추천 물건을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번호는 60세 이상일 것. 64년 12월 31일 64년생이 올해 한갑인 모양입니다. 64년이 지나야지, 그래야지, 그러니까 64년보다 앞서야지 우리가 농지연금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를. 그러면 5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하면은 64년이 아니라 69년생이 이거를 낙찰을 받아서 5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있다가 60세가 되면서 농지연금을 신청해도 되는 겁니다. 농지 대상이 그건데 조건이 뭐죠?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이 언제? 5년 이상일 것. 5년 이상을 입증을 하는 것은 농지대장, 옛날에 농지원부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느냐, 아니면 조합원으로 농협이나 축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된 것이 있었느냐, 이런 걸 가지고 5년의 경력을 본다는 얘기죠. 자, 제일 먼저 60세 이상이 되고 5년 이상의 농지를 경작한 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상 농지입니다. 대상 농지. 지목이 전, 답, 과손에 해지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실질적으로 2년 이상 보유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땅을 가지고 농지연금을 신청하는데 영농 경력은 5년 이상 돼야 되지만 내가 연금을 신청하는 농지는 2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던 적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5년 전서부터 농지를 사놓고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어서 60세가 됐다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60세가 넘은 사람으로서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된 사람은 낙찰을 받아서 2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지 된다는 뜻입니다. 사업 대상자의 주소지가 직선거리 30km 이내, 담보농지의 직선거리 30km인데 이와 3의 요건은 2020년 1월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한다. 2번하고 3번, 이건 1번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사업 대상자의 주소가 30km 이내인 것은 2020년도 이후에 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전서부터 산 사람은 그냥 농사를 짓고 있고 먼 곳에 있어도 거리 안 따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외농지입니다. 제외농지 안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안 준다. 언제?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 그 다음에 여러 명이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이 시행 고시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지연금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그 밑에 뭐라고 했죠? 다만 농지연금 신청인 현재 신청인이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이상이면서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지하는 시군구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신청인 경우에는 경매나 공매로 받았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매나 공매로 받지 않은 사람은 5년 이상만 중적으로 하면 되고, 경매나 공매로 받은 사람은 반드시 2년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 농지에 30km 이내에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입니다. 자,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뭐냐면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농로는 확보해야지 농지연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농로가 확보되지 않은 농지는 연금을 안 준다, 이런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밭은 농기계가 들어가기 위해서 농로가 대부분 돼 있죠. 근데 논인 경우에는 농사를 안 질 때는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농사를 다 짓고 나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사를 다 짓을 때 못 들어가는 그 농지는 연금 안 준다, 이런 뜻입니다. 연금 대상 안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논 같은 경우에는 대대변 붙어 있는데 안에 있는 논이 있고 바깥에 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깥에 논이라고 안에 있는 논하고 먼저 의논들을 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안에 있는 논주인이 바깥에 있는 논주인한테다가 당신 모내기 언제 했고, 언제 한다 그러면 그럼 제가 그 전에 먼저 좀 하겠습니다, 얘기해서 그 사람한테 양해를 받고 바깥에 있는 농지를 진출입을 해서 안에 있는 농지에다가 먼저 농사를 짓고 모내기를 하고, 다 짓고 나면은 바깥에 있는 농지에서 도로변에 있는 것이 모내기를 조금 나중에 합니다. 추수할 때는 안에 있는 농지가 바깥에 있는 농지한테 또 물어봅니다. 언제쯤 추수하십니다. 그럼 언제 추수한다면 추수 다 해놓고 나면 또 그 밭을 통해서 농기계가 들어가서 추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논 같은 경우에는 농로가 없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밭인 경우는 그렇지 않죠. 밭인 경우는 수시로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농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농로가 없으면 농지가 지금 연금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농림축산식품 축산식품부에서 보도자료를 해놨는데, 뭐냐면 사도 삼촌 4일은 도시에 살고 3일은 일주일 7일 중에서 3일은 촌에서 산다. 사도 삼촌 해갖고 여기에 뭐냐면 체류용 쉼터를 지을 수 있게끔 해준다, 이런 것을 지금 올 3월 달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활성된 건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예측은 1가구 2주택을 제외하고 20평 이내로 짓고 농지에다가 체류용 쉼터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대지로 바꿔주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농막은 지금 6평이죠. 농막은 거주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농막을 실질적으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화장실에 배수로에 대한 조건 없이 그냥 설치하게끔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면 여기에는 20평으로 체류형이라 하면 사람이 거주하는 걸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설계에 화장실이 들어가야 되겠죠. 주방도 들어가야 되겠죠. 화장실에서 나오고 주방에서 나오는 오물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배수로가 없는데도 허가를 내. 지금 농막은 배수로가 없어도 설치해 주지 않습니까?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체류용 쉼터의 거를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로 관리할 것인지, 농막 수준에 의해서 농지법에 의해서 관리를 할 것인지, 아직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까지는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3월 달에 했으니까 올 연말쯤 돼서는 이게 좀 구체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또 더 좋은 것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건 좀 필요하다. 근데 이런 체류용 쉼터뿐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골에 있는 집을 하나를 더 갖고 있어도, 건축법에 의해서 뭐 주택을 갖고 있어도 1가구 2주택으로 치는 것은 제가 보면 그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 보면 거기에다가 또 종부세까지 내라고 지금 그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빨리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시골을 더 죽이는 거예요, 뭐가. 이 시골집 하나 갖고 있고, 뭐 땅 갖고 있다고 해갖고, 농지 살라 그러면 자금 출처까지 대라 그러고, 거기다 집 하나 주면 1가구 2주택으로 치지. 뭘, 농지, 농로
농지 갖고 있는 수결세는 더 주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제가 보기엔 조금 좀 그런 것이 다 정리돼서 조금 이 법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자, 이제 농지연금용 땅을 추천하는 것을 권리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화성시 양강면 용수리에 336-2외 4필지, 그러면 전부 다 5필지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왜 뭐라고 해놨죠? 상단 고압선 지나가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선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땅이 5억 9천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죠? 2억까지 떨어졌죠. 화성에는 지금 공장이나 창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거든요. 그 제가 보면 화성시 양강면도 괜찮다고 보는데 지목이 답입니다. 1,400평인데 2억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20만 원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15만 원이라는 뜻이죠. 상당히 가격적 측면으로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몇 페이지나 하면은 44페이지 보십시오. 44페이지 보면 위에 보면은 감정평가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제가 밑에다가 항공사진을 본 게 있는데, 땅 중에서 보면 227-6이라고 해서 왼쪽에 혹까지 튀어나온 땅이 있죠. 이 땅이 도로와 접해져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우리 땅으로도 진출입을 할 수 있는 땅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제가 보면 여기가 답으로 보이죠. 항공사진 여기 44페이지 한번 보세요. 답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 46페이지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도로에서 찍은 것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쪽에서 올라가는 게 이게 뭘로 보여요? 왼쪽에 보면은 철탑이 큰 게 있고 오른쪽 도로변 옆에 이런 땅이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은 경운기 정도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뭐냐면은 상단부에 지금 고압선이 지나가죠. 우리가 주택에서 잠을 자고 거주를 해야 되는 곳에 고압선이 지나간다고 하면은 매매가 안 되고 기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공장이나 창고를 일 때는 그 위에 고압선이 지나간다고 창고에다 물건 쌓아 놓는 것을 뭐라 하지 않고, 공장에서 기계 돌리는 것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선하지 여기는 공장이나 창고는 지을 수 있고 도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걸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농지연금을 신청하게끔 되면 5년 이상이 지나고 2년 이상 보유했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지난다고 해서 내가 다시 농지연금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조건이 되면은, 그러면 와서 제일 먼저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의 90%를 갖고 하든지 아니면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연금을 받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신청하는 겁니다. 지금 5억 9천이 감정이 된 걸 내가 2억 2백만 원까지 떠서 내가 2억 1천에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내가 연금으로 신청할 때 감정사가 2억 1천에 낙찰 받았으니까 2억 1천 이렇게 감정하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5억 9천인데 6억에 할 수도 있고 5억 8천에 할 수 있겠지만 10% 이상 틀리는 건 거의 못 봤어요. 10%라면 5억 9천에 6천만 원, 6천만 원 이상 틀리는 건 거의 못 봤다, 이런 얘기. 만약에 그 이상 틀린다고 했을 때는 두 분 중에 한 분의 감정평가사가 너무 잘못된 거겠죠. 따라서 연금을 신청할 때는 다시 감정을 신청하는데 그 감정이 옛날 감정하고 그다지 틀리진 않고,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5년을 지나게끔 되면은 매년 공시지가가 몇 프로가 또 올리죠. 올라가지 내려가지 않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는 올라가고 감정 가격은 뭐 거래가 안 된다면 안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감정 가격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양강면에 내가 농지연금으로 투자한다고 생각해 놓고 5년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소유하고 계시다가 주변 환경에 의해서 공장이나 창고가 지어도 되겠다고 할 때는 인허가를 받아서 매도해도 되고, 그런 것이 없다 할 때는 그냥 연금으로 신청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주택연금도 있고 일반 연금도 있고 농지연금도 있는데, 농지연금이 좋다는 얘기는 보면 주택연금도 감정가의 80%를 갖고 해주는 거고 농지연금은 감정가의 90% 갖고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농지는 이렇게 선하지 고압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감정 가격보다 떨어져서 5억짜리가 2억 천에 살 수도 있지만은, 주택인 경우에는 5억짜리 주택을 2억 주고 사서 5억으로 다시 감정을 해서 우리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연금이 좋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감정을 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다 했는데, 그런 좋은 것이 농지만 이랬는데, 농지도 일반 농지가 아니고 문제가 있는 농지, 이렇게 선하지 옆에 축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땅이든지 이러한 것은 반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연금용으로 투자를 해보고 중간에 변화가 생겨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더 좋은 땅이 되고 빨리 매도하고 나올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만 제가 고른 겁니다. 자, 7번째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산시 배방읍의 회룡리에 여기도 상당부의 공업선이 지나간 선화지입니다. 이것도 감정 가격이 11억인데 3억 8천까지 떨어진 겁니다. 여기 보면 지목이 답이죠. 1410평입니다. 여기도 선화지입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여기 몇 페이지죠? 49페이지 보십시오. 49페이지 보시면 감정평가사가 여기 위에 고압선 지나간 자리를 적어놨죠. 우리가 거의 우리 땅 중심보다 조금 벗어난 곳에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밑에 노란색으로 칠한 것이 도로는 접해 있기 때문에 공장이나 창고에 인허가는 가능한 땅입니다. 이것도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의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여기 항공사진에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50페이지 보면 항공사진 있고, 여기 보면 철탑이 있어가지고 여기 그림자 같은 것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왼쪽에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는 어차피 고압선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주택을 지어서는 분양이 안 되는 땅이에요. 그냥 공장이나 창고 아니면 그냥 농사를 그대로 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이죠. 자연 녹지 지역. 저는 이 11억짜리가 3억까지 떨어졌다? 해볼만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 30%는 미리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사서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5년이 지나서 농지연금 신청할 때 30% 정도를 일시불로 신청해서 연금했던 거를 전부 다 대출 받았던 걸 갚아버리면서 연금을 신청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몇 페이지냐면 52페이지 보십시오. 등기부 등본을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천안 새마을 금고에서 9억에 설정을 해도 경매가 지변을 낸 거고, 지상권 설정을 한국전력공사가 지상권 설정해놨지 않습니까? 송전선로의 건설과 소유해 가지고 지상권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우리는 설정은 21년도고 지상권은 2008년도에 했으니까 이건 인수를 하는 건데, 어차피 우리는 고압선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보는. 8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농지연금형인데 충청북도 음성군 소유면입니다. 1억짜리가 4,3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이건 좀 연금이 아니라 토지를 투자하는 방향으로 해도 좀 된다고 생각하는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셔서 농사를 지면서 영농 경력을 쌓고 어느 정도가 되면은 감정 가격 정도는 3, 4년 후면은
감정가격 중에 충분히 매도가 가능한 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몇 페이지 나오면 54페이지 보십시오. 54페이지 항공사진을 보면은 우리 땅 옆으로 이렇게 도로가 있죠. 도로가 있는데 이거는 지적법상 도로가 아니고 현황은 도로인데 국어로 돼 있고 국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땅 바로 위에 뭐가 있죠? 여기 있는 게 이게 뭐죠? 축사죠. 축사죠. 그러면 우리 땅이 더 넓어요? 축사가 더 넓어요? 우리 땅보다 축사가 더 넓죠. 엄청나게 큰 축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축사가 우리 땅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김 사장님 여기 가보시면 지금 장마철에 여기 가서 보시면 이런 큰 축사가 있으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겠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것 같아요. 우리 땅보다 더 큰 축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용도 지역을 보면 토지 연계 확인을 보면 무슨 지역이죠? 생산관리 지역이죠. 근데 그 밑에 보면 뭐가 돼 있죠?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죠. 2024년도 6월 7일. 지금부터 얼마 전이죠? 6월 7일인데 얼마 전이에요? 한 달 전에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죠. 그래요. 그러면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면은 자 보십시오. 59페이지 보시겠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8조 가축 사육 제한 구역돼 있죠. 가축 사육을 하는 다시 말하면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면은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는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축사가 있는데 한 달 됐죠.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그럼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됐으니까 이 축사한테다 이전을 명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했는데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줘야 된다 그랬죠. 제가 보면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지는 거 보통 옮기는 게 3년에서 4년 걸려요. 즉 저는 사놓고 5년 동안을 농지 연결을 받기 위해서 용농 경력을 쌓아놓고 4, 5년 지났을 때에 축사가 나가면은 이 땅을 감정가격에서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농지 연금용 투자를 다른 곳에서 다시 사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역은 지역 자체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러니까 소를 기르느라고 목장 용지를 해놨든지 지목하고는 관계가 없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됐으면 없애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이 보통 보면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어놓고서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넉넉 잡고 5년을 바라본다 그러면은 내가 농사를 짓는 데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옆에 축사가 있어도 문제가 없잖아요. 5년 동안은 그냥 농사를 짓고 영농 경력을 쌓자 이런 얘기입니다. 5년 정도 지나서 축사가 없어지게끔 되면 그때 감정가대로 팔고 나오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미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천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9번째인 겁니다. 9번째 경기도 파주시 함양리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전인데 지목이 957평인데 8억짜리가 2억 8,300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이 땅 바로 앞에 거를 한 3개월 전에 경매로 나와서 추천했었던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지적주상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현황도로만 있어 가격이 떨어진 땅입니다. 8억짜리가 얼마까지 졌어요? 2억까지 져서 33%까지 떨어졌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보면 좀 짙은 주홍색으로 새인 것이 경매 우리가 물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거기 오른쪽 위에 보면 노란 색깔 칠하는 거 있죠. 그것이 감정평가가 만드는 도로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도로는 포장이 안 된 도로고 요 밑에 보면 173- 옆에 여기 밑에 보면 왼쪽에 보면은 169-1에서 9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포장이 돼 있는 현황도로인데 이 예전에 109-2 이 땅이 경매로 나왔었던 땅입니다. 한 3개월 전에. 제가 그래서 이걸 알거든요. 자, 보시게끔 되면 61페이지 보십시오. 61페이지 보면 제가 항공사진에 의해서
여기 닿으면서 표시했는데 파란 색깔이 이렇게 가 있죠. 파란 색깔이 간 것까지는 로드뷰가 간 겁니다. 자동차가 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여기 보면 위쪽으로 희미한 것이 이렇게 해서 함양 말길 하는 곳이 있는데 자동차가 못 들어간 곳이고, 요 왼쪽 밑에 왼쪽도 여기 보면 여기 창고 같은 것이 여기 있고 그 옆에 조그만 도로가 있는 것이 로드뷰가 더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이 다시 말하면 여기가 막다른 길이에요, 이게. 그러면 요 앞에 여기 있는 그 창고를 한번 보시겠는데, 이 창고가 어떤 창고냐면 63페이지 보세요. 먼저 번에 이거 제가 추천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앞에 이 도로거든요. 도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이거 65페이지 보세요. 65페이지 보시면 거기 건물에 배치도가 나오죠. 축사되고 그 위에 보면은 도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로도 현황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를 지나서 이 도로 끝에 있는 우리 지금 낙찰을 받은 땅도 건축법상 도로 인정을 받아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당연히 농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뜻. 여기도 상황이 변해서 언제든지 인허가를 받을 수 있으면 정상적인 감정평가대로 받을 수 있다고만 한다면은 일단은 농지연금으로 투자했다가도 추후에 상황이 바뀌게끔 되면은 한 4, 5년 갖고 있다가 상황이 바뀌게끔 되면 인허가를 받아서 매도하고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농지연금까지 추천한 거고, 자 5분만 쉬었다가 이제 지분 매각, 공장, 그 다음에 왕초보를 위한 아파트 5분만 쉬었다 하십니다.